두 번째 춘추관 뉴스도 준비했습니다. 과연 어떤 이야기일지 춘추관 뉴스 살펴보시죠. 문재인 대통령이 워싱턴에서 흥남철수 참전 용사들을 만날 계획이라고 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흥남철수의 그때 그 장면이 아주 감명 깊게 재현이 됐었는데 대통령과 흥남철수가 아주 특별한 특수관계가 있다고 하는데 일단은 강경화 외교부 장관의 발언부터 들어보시죠. It is to date the largest evacuation from land by a single ship. And you must also know by now that President Moon Jae-in's parents were a part of the 14,000 refugees who boarded SS Meredith Victory. So when he visits Washington, D.C. in a few days, President Moon will invite veterans of the Hungnam evacuation. 영어 잘해요. 자, 정성희 위원님.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께서 흥남철수 때 그 미군의 배에 올랐었다. 이거 몰랐던 얘기네. 국제시장에서 영화에서 많이 봤지만 사실은 원래는 그 피난민들을 싣고 갈 계획이 없었죠. 당시에 이제 그 피난민들을 싣고 가서 그 작전, 그 싣는 것 때문에 사실은 가지고 있는 화물을 많이 버렸다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인도주의제 결정을 하는데 큰 역할을 했던 이제 장군도 있는데 그런 스토리들을 이번에 그 문재인 대통령이 사실은 피난민의 아들이기 때문에 그런 스토리텔링을 갖다가 이 한미 정상회담에서 트럼프 대통령을 만났을 때 활용하는 것은 그 좋은 방안이라고 생각합니다. 역시 제 처음에 만났을 때는 서로 이제 무턱을 내리고 마음을 열 때는 이런 스토리로 접근하는 것이 굉장히 좋고요. 그런 아이들을 활용을 해서 이번에 그런 내용을 하는 거. 그 일환으로 당시 흥남철수 작전에 초청을 있었던 그 미군 미군 병사들을 초청하는 프로그램을 하는 것 같은데 이것은 뭐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렇게 하면 트럼프 대통령과의 어떤 기싸움은 그렇지만 어떤 접점을 찾는데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 될 거로 생각이 됩니다. 영화 국제시장에서 그 아버지가 이 남매를 미국의 메르디스 빅토리호에 이렇게 올리면서 잘 들어라. 꽃분이네 가이스라이. 꽃분이네. 이거를 3번을 말했던 장면에서 저도 상당히 눈물을 삼켰던 기억이 생생한데 메르디스 빅토리호의 그때 이 크리스마스 기적의 작전 정말로 절체절명의 순간 아니었습니까? 그러니까 이제 국제시장 보신 분들 다 기억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당시 이제 중공군의 이제 남하로 인해 가지고 북진했던 이제 미군이 이제 뒤로 철수하면서 결국 원산을 당시 중국한테 점령당하면서 퇴로가 차단된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흥남에서 배를 통해서 동해를 돌아와서 내려올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미국의 군단하고 사단, 그다음에 거기에 참전했던 우리 한국군 사단을 먼저 철수시킨 작전이었기 때문에 흥남에서 애초에 계획은 군인들, 그다음에 군인들이 가지고 가야 될 전투 장비들을 실어 나르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미 그 북한에서 살고 있던 주민들 중에 피난 오는 사람들이 거기에 대거 몰려왔었기 때문에 거의 한 10만 명 가까이 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들 인도적 입장에서 놓고 갈 수가 없어서 당시 있었던 김백일 군단장하고 거기 같이 민간인 차원이었지만 고문관 역할을 했던 현봉학이라는 사람이 당시에 미군 책임자들을 설득해서 결국 그 미군 장군이 결심을 해서 실어 나른 걸로 이제 국제시장에 나오지 않습니까? 일정 부분은 사실이라고 다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 와중에 그 역사적 현장에 문재인 대통령의 부모님이 계셨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배를 타고 거제도에 내렸고 거제도에 내려서 정착한 다음에 몇 년 뒤에 문재인 대통령이 태어났기 때문에 사실 흥남철수라고 하는 것은 문재인 대통령의 개인사적 입장에서 보면 굉장히 의미 있는 것이고 이것이 사실 흥남철수 작전 자체가 미국이 자기의 군사작전임에도 불구하고 한국 사람들의 개인적인 인권과 생명을 위해서 군사적인 불리함을 무릅쓰고 했다는 의미에서 사실 한미동맹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런 맥락에서 본다면 이번 워싱턴 가서 흥남 철수 작전에 참여한 미군 병사들을 문 대통령이 같이 만나고 환담한다고 한다면 그 장면 자체로도 굉장히 의미는 있어 보입니다. 사실은 그 미국의 참전 용사들의 감정선이 딱 있잖아요. 그때 흥남 철수 때의 그 긴박했던 장면. 그렇죠. 그런데 한국 혹은 이제 북한의 피난민들을 배에 실어가는 그 급박했던 장면, 원산 폭격 다 저기 보이는데 그 감정선을 좀 미묘하게 건드리는 건데 또 하나 소식이 문재인 대통령이 안보 전문가시니까 도끼만행 사건. 도끼만행 사건 당시에 문 대통령이 군 복무 중이었는데 판문점에서 특수전 사령부 1공수특전여단 소속으로 도끼만행 사건 대응 작전에 문 대통령이 직접 투입됐기도 했다. 그렇죠. 그것도 이제 기사에 나온 건데요. 문 대통령이 후보 시절에도 이제 안보와 관련돼서 가장 많이 어필한 게 이제
그 특수부대 이제 군 특전사. 특전사가 나왔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 특전사로 군대 복무할 당시에 76년도에 도끼 만행 사건이 일어났지 않습니까? 판문점에서 그 판문점 도끼 만행 사건에 실제로 작전에 투입됐던 경험이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문재인 정부를 출범하면서 많은 보수 진영의 사람들이 이제 안보에 관한 우려, 특히 북한에 관한 우려를 많이 갖고 있습니다만 문재인 대통령 개인의 역사를 보면 상당히 안보 의식은 투철할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던 것 같아요. 물론 이제 그분이 변호사가 되고 인권 변호사가 되고 또 노무현 대통령을 만나면서 이제 형성됐던 또 가치가 있겠습니다만은 어찌됐든 개인사적 입장에서 보면 특전사로 복무하면서 특전사 대원으로서 이 판문점 도끼 마냥 사건에 군사작전으로 투입됐다는 것은 그 역시도 이 한미 관계, 특히 이 도끼 만행 사건에 이제 실제로 희생된 사람이 미군이었지 않습니까? 예. 그 미군을 사실은 구하고 미군 이후의 어떤 상황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투입됐기 때문에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동맹에 있어서는 나름대로 역사적인 경험이 있지 않은가 생각을 합니다. 참 주한미군과 상당히 친하게 지내려면 끝없이 친하게 지낼 수 있는 어떤 그런 개인사적 배경이 있었다. 두 번째 춘추관 뉴스였습니다.